새벽 5시 박순심 72세 이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뜬다. 40년 넘게 운영해온 세탁소 문을 열기 위해서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늘 하던 대로 가게 준비를 하려 해도 손이 떨린다. 접수 장부를 펼쳐놓고는 멍하니 바라본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다독인다. 첫 번째 단골 손님 김정자 65세 아주머니가 들어온다. 20년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다. 김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하며 평소처럼 농담을 건네지만 순심은 멀뚱멀뚱 바라볼 뿐이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친근하게 말을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 순심 씨,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순심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큰아들 박민수 45세가 세탁소에 들어선다. 며칠 전 맡긴 와이셔츠를 찾으러 온 것이다. 순심은 아들을 알아보기는 하지만 왜 여기 왔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민수가 영수증을 내밀며 설명해도 순심은 혼란스러워한다. 접수대 뒤에서 세탁물을 찾아 헤매던 순심은 결국 포기하고 아들을 바라본다. 민수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순심 혼자 남겨진 세탁소 안에서 방황한다. 40년간 손에 익은 모든 것들이 낯설다. 세탁기 버튼을 보면서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림질판 앞에서도 한참을 서 있다. 가격표를 봐도 숫자들이 희미하게만 보인다. 그녀는 이마에 손을 대고 깊은 한숨을 쉰다. 뭔가 자신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 둘째 아들 박민호 42세가 아내 정수연 38세과 함께 찾아온다. 어머니 생일 준비차 잠깐 들른 것이다. 수연이 다정하게 시어머니께 다가가 말을 건네지만 순심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듯 뒷걸음친다. 평소 며느리를 끔찍이 아꼈던 순심의 모습이 아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반응에 당황한다. 민호가 어머니 이마에 손을 대보며 체온을 확인한다. 하지만 열은 없다. 순심은 아들의 손길마저 낯설어한다. 수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도 순심은 계속 경계의 눈빛을 보낸다. 민호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점심시간 민수가 도시락을 사가지고 다시 찾아온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었던 것이다. 순심은 아들이 가져온 음식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엄마, 저예요. 민수, 큰아들. 순심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다. 오후가 되자 순심의 혼란은 더욱 심해진다. 자신의 세탁소 안에서도 길을 잃는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은 어디서 마시는지도 모르겠다. 평생을 보낸 공간이 갑자기 낯선 미로가 된 것 같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세탁소 안을 이리저리 헤맨다. 오후 손님들이 찾아온다. 모두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동네 사람들이지만 순심에게는 모두 낯선 이방인들이다. 손님들도 평소와 다른 순심의 모습에 놀란다. 괜찮으시냐? 고 묻는 이웃들에게 순심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다. 자신도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모르기 때문이다. 민수가 세 번째로 세탁소를 확인하러 온다. 오늘 어머니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순심은 아들을 보자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지만 여전히 완전히 알아보지는 못한다. 민수는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순심이 세탁물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손을 멈춘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여기 서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변을 둘러봐도 모든 것이 흐릿하기만 하다. 그녀는 깊은 혼란 속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 이런 경험은 생전 처음이다. 하루 종일 계속된 기억의 공백과 혼란으로 순심은 몸과 마음이 지쳐간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며 눈을 감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다만 자신에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큼은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박순심의 일상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은 작은 신호들이었다. 가족들도 그녀 자신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 후 박순심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민호의 아들 지훈이 8세 가할머니 세탁소에서 놀고 있다. 순심은 손주를 돌봐달라는 며느리의 부탁을 받고 아이를 맡았지만 지훈이가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아이는 평소처럼 할머니에게 응석을 부리며 과자를 달라고 하지만
순심은 낯선 아이가 왜 자신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순심이 세탁소 뒤편에서 일을 하는 사이 지훈이는 혼자 놀다가 심심해한다. 평소 할머니라면 함께 이야기도 해주고 간식도 챙겨주었는데 오늘은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지훈이는 할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며 장난을 친다. 하지만 순심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잊어가고 있었다. 지훈이가 세탁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동네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 먹고 싶어서다. 8살 아이에게는 너무 멀고 위험한 길이지만 순심은 아이가 나간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녀는 여전히 세탁물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다. 30분이 지나도록 지훈이가 돌아오지 않지만 순심은 전혀 모른다. 민호가 아들을 데리러 세탁소에 온다. 하지만 지훈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순심에게 아들이 어디 있는지 묻지만 순심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민호는 점점 불안해지며 어머니를 다그치듯 묻는다. 엄마, 지훈이 어디 갔어요? 분명히 여기 맡겼다고 했잖아요. 순심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만 저을 뿐이다. 민호는 급하게 동네 곳곳을 찾아다닌다. 편의점, 놀이터, 문방구까지 뛰어다니며 아들을 찾는다. 아내 수연에게도 급히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린다. 수연은 직장에서 급히 나와 함께 아이를 찾기 시작한다. 동네 주민들도 함께 나서서 지훈이를 찾아 헤맨다. 1시간이 지나도록 지훈이를 찾지 못하자 민호는 결국 경찰에 신고한다. 8살 아이가 실종된 것이다. 순심은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세탁소에 혼자 앉아 있다. 가끔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것이 자신과 관련된 일인지 알지 못한다. 다행히 지훈이가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울고 있는 것을 동네 아주머니가 발견한다. 아이는 길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 무서워하고 있었다. 민호가 달려가 아들을 안고 오열한다. 수연도 뒤따라와 아이를 꼭 껴안는다. 지훈이는 겁에 질려 엄마 아빠 품에서 울먹인다. 민수가 급히 세탁소로 달려온다.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온 것이다. 형제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심각한 대화를 나눈다. 더 이상 어머니 혼자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순심은 아들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 희미하게 느낀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 위험에 처할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도 깨닫는다. 민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해 한다. 어머니를 비난할 수도 없고 아내의 심정도 이해되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어서야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다. 지훈이는 할머니 집에서 자던 중 깨어나 부모를 찾으며 온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할머니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은 느꼈다. 민호 부부는 아이를 달래며 집으로 데려간다. 순심은 혼자 남겨진 세탁소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어렴풋이 떠올려 본다. 민수와 민호가 어머니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한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민수의 의견과 아직은 집에서 돌볼 수 있다는 민호의 의견이 엇갈린다. 형제 간의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 밤늦게 순심이 혼자 세탁소에 앉아 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만은 안다.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것도 기억난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낀다. 72년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손주 하나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었다. 이 작은 사건은 박순심 가족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어머니의 상태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고 가족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가족의 갈등은 이제 막 불붙기 시작했다. 손주 실종 사건 이후 2주가 지났다. 박민수와 민호가 어머니의 세탁소에서 만났다. 어머니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 위해서다. 순심은 아들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멀리서 두 아들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춘다. 민수가 어머니를 큰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치료비와 간병비 문제가 걸린다. 민호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큰 부담이 될 것 같다고 털어놓는다. 형제는 서로의 형편을 이야기하며 조심스럽게 비용 분담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다. 민수가 세탁소와 어머니 명의의 작은 건물 얘기를 꺼낸다. 만약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이 부동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호는 형이 벌써부터 재산 얘기를 하는 것이 불편하다.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며 반발한다. 민수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머니 치료비도 만만치 않고 세탁소 운영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 건물을 팔아서 치료비에 보태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호는 형의 말에 점점 예민해진다. 형은 벌써부터 엄마 재산을 건드리려는 거야? 민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졌다. 민호가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자신은 어머니를 집에서 직접 모시겠다고 한다. 요양원 같은 곳에 모실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수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한다. 며느리 수연도 직장이 있고 민호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데 누가 24시간 어머니를 돌볼 것이냐며 따진다. 민수가 세탁소 건물 감정평가를 받아봤다고 말한다. 생각보다 높은 가격이 나왔다는 것이다. 민호는 형이 자기 몰래 이미 준비를 다 해놨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어머니가 아직 정신이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재산 정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이다. 두 형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민수는 자신이 큰아들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현실적인 준비를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민호는 형이 어머니보다 돈을 먼저 생각한다며 비난한다. 순심은 아들들이 싸우는 소리에 불안해하며 가까이 다가온다. 순심이 두 아들 사이에 서서 무슨 일인지 묻는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다. 아들들은 어머니 앞에서 싸우고 있던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며 잠시 조용해진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어머니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는 여전하다. 며느리 수연이 세탁소에 들어온다. 남편과 시영의 다툼 소리가 밖까지 들렸던 것이다. 수연은 시어머니 상태도 걱정되지만 솔직히 집에서 직접 모시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자신도 직장이 있고 지훈이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치매 증상을 보이는 시어머니까지 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민호는 아내의 말에 상처받는다. 하지만 수연의 말도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 민수는 그래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한다. 형제는 다시 요양원 문제로 대립한다. 민호는 어머니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민수가 결정적인 말을 한다. 세탁소 건물을 팔지 않으면 어머니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생이 집에서 모시겠다고 한다면 재산 분할도 그에 맞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호는 형이 결국 돈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크게 실망한다. 55분 60분. 두 형제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민수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뿐이라고 하고 민호는 형이 어머니보다 재산을 우선시한다며 비난한다. 순심은 아들들의 심각한 대립을 보며 혼란스러워한다. 자신 때문에 아들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결국 민호는 화를 내며 세탁소를 나가버린다. 민수도 답답한 마음에 뒤따라 나간다. 순심은 혼자 남겨진 세탁소에서 멍하니 앉아있다. 40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이 공간에서 이제는 자신이 가족의 짐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형제간의 재산 다툼은 어머니를 더욱 고립시켰고 가족의 균열은 점점 깊어만 갔다. 그러나 그날 밤 모두의 가슴을 찌르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형제 싸움이 있은 지 3일 후 새벽 5시 순심이 집에서 나온다. 어디로 가는지 왜 나오는지 본인도 모른다. 그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걸음을 옮긴다. 평생 살았던 동네지만 모든 것이 낯설다. 익숙했던 골목길도 이웃집들도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둘러본다. 순심이 동네 시장 쪽으로 향한다. 40년 넘게 장을 보던 곳이지만 지금은 길을 잃은 채 헤맨다. 평소 같으면 눈 감고도 갈 수 있었던 길인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새벽이라 사람도 별로 없고 문을 연 가게도 거의 없다. 순심은 점점 불안해하며 같은 자리를 맴돌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순심의 혼란은 더욱 심해진다. 집이 어디인지 세탁소가 어디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녀는 길 한복판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인다. 지나가는 차들의 소음이 무섭다.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다. 아침 7시가 되자 민호가 어머니를 찾으러 세탁소에 간다. 형과 싸운 후 며칠간 연락을 안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 안부는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세탁소에는 어머니가 없었다. 집에도 없다. 민호는 급히 형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린다.
민수도 급히 달려와서 형제가 함께 어머니를 찾기 시작한다. 며칠 전의 싸움은 잠시 뒤로 하고 어머니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동네 곳곳을 뛰어다니며 어머니를 찾는다. 이웃들에게도 물어보지만 새벽부터 나가신 어머니를 본 사람은 없다. 형제는 점점 초조해진다. 오전 9시 순심은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몇 시간째 같은 곳을 돌고 있지만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순심은 도움을 요청할 줄도 모른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 계속 커져간다. 발도 아프고 목도 마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결국 민수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한다. 70대 치매 의심 환자가 새벽부터 행방불명되었다고 신고하는 것이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선다. 동네 곳곳에 순찰차가 돌아다니며 순심을 찾기 시작한다. 민호는 자책감에 빠진다. 형과 싸우느라 며칠간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이 원망스럽다. 오전 11시 한 경찰관이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순심을 발견한다. 그녀는 6시간 넘게 헤맨 끝에 지쳐서 주저앉은 상태다. 경찰관이 다가가서 이름을 묻자 순심은 한참을 생각한 후에야 자신의 이름을 간신히 기억해낸다. 할머니, 집이 어디신지 아세요? 순심은 고개를 젓는다. 어디가 집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민수와 민호가 급히 달려온다. 어머니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안도하지만 동시에 충격을 받는다. 어머니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까지 된 것을 이제서야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이다. 순심은 아들들을 보자 반갑긴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알아보지는 못한다. 경찰관이 형제에게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한다. 치매 의심 환자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것이다. 24시간 보호자가 필요한 상태라고 조언한다. 민수와 민호는 경찰관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 상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심은 계속 창밖을 바라본다. 자신이 살던 동네인데도 모든 것이 낯설다. 아들들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다. 며칠 전에 재산 다툼이 부끄러워진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순간이다. 저녁이 되어 민수와 민호가 다시 마주 앉는다. 더 이상 어머니를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순심은 아들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안다. 오늘의 실종 사건은 박순심 가족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어머니의 치매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형제 간의 갈등보다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이 더 긴급한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어머니 실종 사건 다음 날 저녁 박씨 가족이 세탁소에 모였다. 민수, 민호, 며느리 수연까지 모든 가족이 참석했다. 어머니 박순심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자리다. 순심은 가족들이 자신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번갈아 바라본다. 동생 민수가 먼저 입을 연다. 어제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어머니를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말한다.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며칠 전 알아본 요양원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놓는다. 시설도 좋고 전문 간병사들이 24시간 돌봐주는 곳들이라고 설명한다. 형 민호가 격하게 반대한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가족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 모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어둡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한다. 남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한다. 자신도 직장이 있고 지훈이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치매 증상을 보이는 시어머니까지 돌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솔직히 털어놓는다.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싶지만 저희 가정도 생각해야 해요. 민호는 아내의 말에 상처받는다. 하지만 수연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안다. 지난번 지훈이 실종 사건처럼 위험한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민호는 그렇다면 자신이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민수가 구체적인 비용을 언급한다. 좋은 요양원의 월 비용이 200만 원 정도라고 말한다. 형제가 반반씩 부담하면 각자 100만 원씩이다. 그리고 세탁소 건물을 팔면 당분간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계산을 제시한다.
민호는 또 다시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 불쾌해한다. 민호가 감정이 격해진다. 형이 결국은 어머니를 남에게 떠넘기고 재산만 챙기려 한다며 비난한다. 40년 넘게 우리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이제 와서 버리는 것 같다고 울먹인다. 민수는 자신도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가족회의는 점점 격렬해진다. 민호는 끝까지 집에서 모시겠다고 고집하고 민수는 전문 케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수연은 중간에서 난처해 한다. 순심은 아들들의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점점 불안해한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낀다. 민수가 결정적인 말을 한다. 민호가 집에서 모시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한다. 대신 요양 비용, 의료비, 모든 것을 민호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선을 긋는다. 그리고 세탁소 건물도 민호 명의로 넘기겠다고 말한다. 민호는 형이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더욱 화를 낸다. 수연이 눈물을 흘린다. 가족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지훈이까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그녀는 남편에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고 간청한다. 감정만으로는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것이다. 민호가 마침내 무너진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이 서지 않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편하지 않다. 자식으로서 실패한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린다. 정말 이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본다. 가족들이 결국 요양원 입소에 합의한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은 무겁다. 아무도 이 결정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다. 순심은 가족들의 슬픈 표정을 보며 뭔가 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느낀다. 자신이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든다. 72년간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가족들의 격렬했던 논쟁이 끝나고 정막이 흘렀다. 모두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다. 특히 순심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눈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요양원 입소 결정이 내려진 그날 밤 박순심이 혼자 세탁소에 앉아 있다. 가족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그녀만 홀로 남았다. 평생을 함께한 이 공간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순심은 40년 넘게 사용해온 다림질판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다. 비록 기억이 흐릿하지만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마음 한편에 남아있다. 순심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중얼거리는 정도였지만 점점 또렷해진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말한다. 젊은 시절 이곳에서 밤늦게 일하던 이야기, 아이들이 어릴 때 세탁소에서 뛰어놀던 모습, 단골 손님들과의 정겨운 대화들을 떠올린다.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민수야, 네가 초등학교 때 여기서 숙제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순심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난다. 큰아들이 세탁소 한편에서 공부하던 모습, 둘째 민호가 다림질 구경하며 심심풀이하던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비록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만큼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다. 문득 민수가 세탁소 문을 연다. 어머니가 걱정되어 다시 와본 것이다. 순심이 혼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가까이 다가간다.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란다. 치매 증상 때문에 최근 일은 기억하지 못해도 오래된 추억은 생생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민수가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는다. 순심은 아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간다. 네가 중학교 때 용돈이 부족해서 여기서 일손을 도와주던 때가 있었지. 민수는 어머니가 그 오래된 일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한다. 민호와 수연 그리고 지훈이까지 세탁소로 온다. 민수의 연락을 받고 급히 온 것이다. 가족들이 모두 어머니 주변에 둘러앉는다. 순심은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각각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한다. 지훈이를 보며 이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여기서 넘어져서 울었었지 라고 말한다. 순심의 혼잣말은 계속된다. 하지만 이제는 혼잣말이 아니다. 가족들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있다. 수연아,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얼마나 예쁘던지.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딸로 받아들인 거였어.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내가 이제 많이 아프구나. 순심이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말을 한다. 가족들은 숨을 이고 어머니의 말을 기다린다.
기억이 자꾸 사라져. 어제 일도 오늘 일도 가물가물해. 하지만 너희들이 어릴 때 일들은 아직 생생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동시에 평온함이 묻어난다. 순심이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본다. 민수야, 민호야, 너희 둘이 엄마 때문에 싸우는 거 다 알고 있어. 마음이 아프더라. 형제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한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요양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순심의 예상치 못한 말에 가족들이 놀란다. 거기서 나처럼 아픈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 너희들이 매일 걱정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나아. 민호가 눈물을 터뜨린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순심이 각자에게 마지막 당부를 한다. 민수에게는 너무 혼자서 다 짊어지려 하지 말고 동생하고 의논해서 해. 라고 말한다. 민호에게는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일도 있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랑이야. 라고 조언한다. 수연에게는 고생 많이 했어. 이제 너희 가정을 먼저 생각해. 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순심이 지훈이를 무릎에 앉힌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지만 너는 건강하게 자라야 해. 할머니를 기억해 줄 거지?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꼭 안는다.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둘러싸고 앉는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이 남았다. 72년을 살아온 박순심의 지혜가 온 가족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치매라는 질병이 그녀의 기억을 앗아가고 있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만큼은 여전히 뚜렷했다. 그녀의 마지막 말들은 가족들에게 진정한 화해를 가져다 주었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함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 전문적인 돌봄을 선택하는 것, 그 모든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